젊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전화기가 자주 울렸습니다. 약속 수첩이 빼곡했습니다. 주말이면 어디선가 모임이 있었고 이름을 알고 지내는 사람이 수십, 수백 명이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당연했습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인생이 풍요로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연락이 뜸해지면 뭔가 잘못된 것 같았고 모임에 빠지면 뒤처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60대가 넘어서면서 이상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연락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줄어듭니다. 전화기가 예전만큼 울리지 않습니다. 직장을 떠나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사람이 생기고 몸이 불편해지면서 모임에 나가지 못하는 날이 늘어납니다. 어느 날 문득 돌아보면 예전에 비해 곁에 있는 사람의 숫자가 확연히 줄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변화를 마주했을 때 이런 감정을 느끼십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뭔가 잘못 산 걸까? 이제 나는 외로운 노인인 건가? 사람이 줄어드는 것을 인생의 실패처럼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그 생각이 꼭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사람이 줄어드는 것은 인생이 쇠퇴하는 신호가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은 인생이 비로소 정리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것들이 거쳐나가고 진짜 중요한 것들이 남기 시작하는 시간. 그것이 60대 이후 찾아오는 인간관계의 변화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의 행복에서 가장 직접적인 것은 풍요로운 내면이다. 사람들 속에 있다고 해서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혼자라고 해서 반드시 고독한 것도 아니다. 맞습니다. 진정한 외로움은 사람의 숫자와 관계없습니다. 수십 명에 둘러싸여 있어도 마음이 공허할 수 있고 혼자 있어도 마음이 충만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몇 명이 곁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곁에 있느냐이고 더 나아가 내가 나 자신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친구가 줄어든 것이 슬프십니까? 아니면 어쩐지 자연스럽다고 느끼십니까? 그 느낌 어느 쪽이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위로와 깨달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60대 이후 사람들과 멀어져도 괜찮은 이유 5가지를 하나씩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관계의 숫자보다 진심이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1명의 진심 어린 사람이 더 따뜻합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한정숙 어르신, 올해 68이십니다. 어르신은 3040대 시절 동창 모임, 직장 동료 모임, 동네계 모임까지 한 달에 서너 번씩 각종 모임을 다니셨다고 합니다. 명함첩에 이름이 빼곡했고 스스로도 인간관계가 넓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큰 병에 걸려 3년간 병원을 오가게 되셨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 많은 사람들 중 진심으로 곁에 있어준 사람이 몇이나 되었을까요?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위로 문자도 오고 위문도 왔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들 바쁜 거잖아요. 한 달, 2달 지나니까 연락이 끊기더라고요. 그런데 딱 2사람은 달랐어요. 한 명은 한 달에 한 번은 꼭 병원에 와서 같이 밥을 먹어줬고 또 한 명은 멀리 살면서도 매주 전화를 해줬어요. 그 2사람이 그 긴 시간을 버티게 해줬어요. 남편이 회복하고 난 후 어르신은 인간관계를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십니다. 예전처럼 모임에 나가지 않으셔도 아쉽지 않으십니다. 그 2사람과의 관계가 예전의 수십 개 모임보다 훨씬 깊고 따뜻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사회적 호송대 이론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감정적으로 의미 있는 관계를 우선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네트워크를 넓히는 것이 중요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미 가진 깊은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방향으로 마음이 이동합니다. 이것은 노화가 아니라 성숙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연은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깊은 인연 하나가 얕은 인연 100개보다 삶을 풍요롭게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일이 생겨도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프다고 하면 달려와 줄 것 같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여러분은 결코 가난한 관계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관계의 풍요는 숫자가 아닙니다. 깊이입니다. 그리고 그 깊이는 세월이 쌓여야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60대 이후에야 비로소 그 깊은 관계가 무엇인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얼마나 진심을 다하고 계십니까? 그 관계 하나를 소중히 지키는 것, 그것이 60대 이후 인간관계의 가장 현명한 방식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비로소 자신에게 집중할 시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평생 처음으로 나만을 위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전라남도 순천에 사시는 배종호 어르신, 올해 72살이십니다. 어르신은 40년간 회사에 다니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돌아오셨고 주말에도 회식이나 직장 모임이 이어졌습니다. 퇴직하고 나서는 그 많던 직장 동료들과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허전하고 씁쓸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르신은 젊어서 좋아했던 수채화 도구를 창고에서 꺼냈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한 번도 시간을 낸 적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붓을 들고 앉아있는 그 시간이 어르신에게는 생전 처음 맛보는 고요함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어르신은 매일 오전 2시간 수채화를 그리십니다. 동네 문화센터 전시회에도 2번 참가하셨고 손녀에게 그림을 가르쳐주는 것이 요즘 가장 큰 즐거움이라고 하십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직장 다닐 때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바쁘게 살았던 거죠. 사람들이 줄어들고 나서야 처음으로 내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림 그리는 이 시간이 40년 직장 생활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행복이에요. 우리는 평생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의 배우자로,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직원으로. 그 관계들 속에서 우리는 늘 나보다. 우리를 내가 원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기대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왔습니다. 60대 이후 인간관계가 줄어드는 것은 어쩌면 삶이 처음으로 이제 당신 차례야 라고 말해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악일익 위도일손 손지우손 이지어무이 배움은 날마다 더하는 것이고 돌을 닦는 것은 날마다 덜어내는 것이다. 덜어내고 또 덜어내다 보면 마침내 억지로 함이 없는 경지에 이른다. 덜어낸다는 것. 사람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관계를 덜어내고 나면 비로소 그 자리에 내 자신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것, 내가 진짜 되고 싶었던 모습. 이것들이 고요한 공간 속에서 천천히 떠오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을 채울 무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젊어서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것, 오래전에 좋아했지만 잊고 살았던 것, 언젠가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 지금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고 싶은 것이 있으십니까? 사람들과의 약속이 줄어든 그 빈 시간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 무엇을 채우고 계십니까?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 그것은 사치가 아닙니다. 60대 이후에 비로소 허락된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불필요한 감정 소모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줄어들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시는 임수연 어르신, 올해 65이십니다. 어르신은 50대까지 동창 모임에 열심히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모임에 나갈 때마다 묘하게 지쳐서 돌아오는 날이 많았다고 하십니다. 누구 자녀가 어느 회사에 들어갔다는 이야기, 누구는 아파트를 몇 채 샀다는 이야기, 누구 남편이 은퇴 후 어떻게 지낸다는 이야기들. 들을 때마다 알게 모르게 자신과 비교하게 되었고 집에 돌아오면 괜히 우울해지는 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르신은 어느 해부터 그 모임에 나가지 않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하고 눈치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자 어르신 안에서 신기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예전에는 모임 다녀오면 괜히 기분이 이상했거든요. 나는 왜 저렇게 못했나, 왜 우리 아이는 저렇지 못한가 하는 생각들이 들었는데 모임을 안 나가니까 그런 감정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내 하루가 내 것이 되는 느낌이랄까요. 이것은 단지 임수연 어르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이야기입니다. 인간관계에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만나고 맞춰주고 신경 쓰고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는 그 에너지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불필요한 감정 소모에 쓸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이것은 나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더 잘 알게 된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교적인 삶은 일종의 난로 같은 것이다. 현명한 사람은 너무 가까이 가서 타지도 않고 너무 멀리 있어 얼지도 않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한다. 적절한 거리. 이것이 노년 인간관계의 지혜입니다. 모든 관계에 똑같이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나고 나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에게는 더 가까이 만나고 나면 마음이 지치는 관계에서는 조금 물러나는 것.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이고 남은 에너지를 진짜 소중한 곳에 쓰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정한 교훈은 수에 있지 않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한 사람이면 족하다. 지금 여러분 주변의 관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만나고 나면 기운이 나는 관계가 있고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는 관계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인생에서 어느 쪽 관계에 더 많은 시간과 마음을 쓰실 것입니까? 최근에 누군가를 만나고 난 후 이유 없이 마음이 무거워진 적이 있으십니까? 그 관계가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관계입니까? 감정 소모가 줄어든다는 것은 마음이 가벼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가벼울 때 비로소 진짜 행복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사람보다 삶의 본질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관계의 소음이 줄어들 때 진짜 중요한 것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충청북도 청주에 사시는 정태웅 어르신, 올해 74살이십니다. 어르신은 60대 초반까지 사업을 하셨고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이 곧 성공이라고 믿으셨다고 합니다. 식사 약속이 하루에 2번인 날도 있었고 저녁이면 항상 누군가와 함께였습니다. 혼자 밥을 먹어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건강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 문제로 큰 수술을 받으셨고 3개월을 병원에서 보내셨습니다. 처음에는 그 고요함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병원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나무가 달라지는 것을 처음으로 천천히 바라보게 되셨다고 합니다. 평생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나무 한 그루 제대로 본 적이 없었어요. 창밖 나무를 보면서 처음으로 내가 살아있구나는 걸 느꼈어요. 그때부터 뭐가 중요한지가 달라졌어요.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보다 오늘 하루를 건강하게 사는 것, 가족과 밥 한 끼 같이 먹는 것, 이런 것들이 진짜라는 걸 알았어요. 퇴원 후 어르신은 많은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불필요한 술자리를 줄이셨고 의례적인 모임에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30분 걷기를 시작하셨고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셨습니다. 사람이 줄어들었지만 삶은 오히려 더 선명해졌다고 하십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도일손, 손지우손, 이지어무이. 덜어내고 또 덜어내다 보면 마침내 본질에 이른다. 사람이 많을 때는 그 소음 속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들리지 않습니다. 관계가 만들어내는 소음, 비교가 만들어내는 소음, 기대와 실망이 만들어내는 소음. 그 소음들이 거쳐나갈 때 비로소 우리 귀에 들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건강의 소중함, 오늘 하루의 가치, 가족의 따뜻함, 그리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의 의미. 법정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다 정작 소중한 것을 잃는다. 비울수록 채워지는 것이 있다. 60대 이후 인간관계가 줄어드는 것은 삶이 스스로를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거쳐나가는 것들은 어쩌면 처음부터 여러분의 삶의 본질이 아니었던 것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쳐나간 자리에 남는 것, 그것이 진짜 여러분의 삶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입니까? 건강입니까? 평온한 하루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그것에 충분한 시간과 마음을 쏟고 계십니까? 관계의 소음이 줄어들 때 비로소 삶의 본질이 들립니다. 그것이 60대 이후 인간관계 변화가 가져다주는 가장 깊은 선물입니다. 5번째 이유는 자신과 친구가 되는 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오래 함께해야 할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송명의 어르신, 올해 71살이십니다. 어르신은 평생 사람들 속에서 사셨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불편하셨고 혼자 밥을 먹거나 혼자 어딘가를 가는 것이 어색하고 쓸쓸하게 느껴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누군가와 함께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고 혼자 있는 시간이 생기면 서둘러 그 빈자리를 채우려 하셨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어르신은 처음으로 긴 혼자의 시간을 마주하셨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드셨다고 합니다. 집이 너무 조용하고 아무도 없는 식탁이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조금씩 다르게 써보기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줄이었는데 어느새 1페이지, 2페이지가 되었습니다. 그 일기 속에서 어르신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처음으로 진지하게 들여다보셨습니다. 일기를 쓰다 보니까 내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평생 남편 곁에서 살았는데 나 혼자는 어떤 사람인지 몰랐던 거예요. 쓰다 보니까 내가 사실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더라고요. 조용한 걸 좋아하고 책 읽는 걸 좋아하고 그걸 몰랐어요. 그걸 이제야 알았어요.
지금 어르신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고 하십니다. 일기를 쓰고 책을 읽고 가끔은 혼자 바닷가를 걸으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난 후 가족을 만나거나 오랜 친구를 만날 때 예전보다 훨씬 편안하고 여유로운 자신을 발견하신다고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과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은 타인과도 잘 지낼 수 있다. 자기 자신에게서 도망치는 사람은 타인에게서도 위안을 찾지 못한다. 맞습니다. 자신과 친구가 된다는 것, 이것이 노년의 가장 깊은 과제이자 가장 큰 선물입니다. 자신을 불편해하지 않는 것,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마주하는 것. 이것이 되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에서 홀로 설 수 있습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를 아는 자는 지혜롭고 자기를 이기는 자는 강하다. 자신을 안다는 것. 그것은 오랜 고독의 시간 속에서만 얻어지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신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관계의 소음이 거쳐나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 때 비로소 나 자신이라는 사람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신과 친구가 되기 위한 실천을 해보십시오. 오늘 저녁 딱 10분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오늘 하루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무엇이 기뻤고 무엇이 힘들었는지,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혹은 짧게라도 일기를 써보십시오. 오늘 있었던 일 하나, 그것에 대해 내가 느낀 것 한 줄. 이 작은 습관이 쌓이면 여러분은 자신이라는 사람을 훨씬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깊이 아는 사람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이 편안하십니까? 아니면 아직 어색하고 불편하십니까? 자신과 친구가 되는 순간 어디에 있어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것이 60대 이후 사람들과 멀어져도 괜찮은 가장 깊은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는 60대 이후 사람들과 멀어져도 괜찮은 이유 5가지를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 관계의 숫자보다 진심이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 비로소 자신에게 집중할 시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 불필요한 감정 소모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이유, 사람보다 삶의 본질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5번째 이유, 자신과 친구가 되는 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이 5가지 이유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래도 외로운 건 외로운 거잖아. 맞습니다. 사람이 줄어드는 것이 때로는 아프고 쓸쓸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 감정을 부정하거나 억지로 밀어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 쓸쓸함이 반드시 불행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쓸쓸함 속에서 자신을 만나고 고독 속에서 삶의 본질을 발견하고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사람이 많을 때보다 오히려 더 평온하고 더 충만하게 살아가십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홀로 있음을 두려워 말라. 홀로 있을 때 비로소 자신과 마주할 수 있고 자신과 마주할 때 비로소 참된 공부가 시작된다. 사람이 줄어드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이 스스로를 정리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필요 없는 것들이 거쳐나가고 진짜 중요한 것들이 남기 시작하는 시간. 그것이 60대 이후의 인간관계의 변화입니다. 중요한 것은 몇 명이 곁에 있느냐가 아닙니다. 누가 곁에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나 곁에 있느냐입니다. 자기 자신을 외면하지 않고 자기 자신과 솔직하게 마주하고 자기 자신을 따뜻하게 돌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주변에 사람이 몇 명이든 삶이 외롭지 않습니다. 법정 스님의 말씀으로 오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독은 불행이 아니다. 고독은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짜 자신을 만난다. 모든 사람을 붙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인생 후반에는 사람보다 평온함이 더 중요해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친구가 되는 순간 인생은 훨씬 더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곁에 진심 어린 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한 사람 안에 자기 자신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이 조용하고 깊고 따뜻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